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역시 뒷심이 조금 부족했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의 주범은 일단 외국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말고도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쪽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 주체들의 그 시장관, 즉 상승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지금은 또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도 같이 오늘 수급을 통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패가 됐다라면 개인들이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 매수만 무려 9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모두 다 개인이 흡수해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면 개인들은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또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전 시황에서는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 그 자리가 이제 여기 그 갭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으로 치고 올라간 자리는 일단 지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아래쪽으로는 일단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장중에 깨고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마감에 조금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이 갭을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졌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참 들어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닌가 본데 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분봉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거의 이제 그 12시, 1시쯤 돼가지고 저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침 시점에서 여기서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10시쯤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저점이 잡히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됐었죠. 그 이후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반등조차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아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막판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조금 매도 양상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조금 반등이 살짝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이 없는 부분이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내려갈 때도 더 세죠. 아침에 시작할 때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시점에 내려가는 것도 다 세게 내려갔고요. 반등도 조금씩 세게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지수가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일단 달아줬고요.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는 만들어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만 보면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게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그렇게 5일선에 대한 걸치기 지지가 나온 상황인데,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의 매수자들의 그 평균 가격대 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즉 일주일 내에 매수한 사람들이 현재 본전권이거나 아니면은 딱 그 수익이 조금 나오거나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강력한 지지선이죠. 왜냐하면 내 종목이 밀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요. 또 조금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본전가에 들어오면은 또 다시 더 사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5일선에 대한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력한 상승 드라이버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면 단타 급등주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그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단기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주처럼 급등주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마감 시점에서 조금, 네, 동시효과에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꼬리를 조금 더 강하게 키워준 모습이긴 한데요. 하루 종일 매도만 했어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주가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외국인들은 대형주, 시총 상위권 이렇게 무조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뭘 사냐? 대형주, 시총 상위권. 외국인들은 뭘 파냐? 대형주, 시총 상위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지수는 또 무조건 내려가게 됩니다. 대형주 쪽에 매도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뭐 답 나오죠. 외국인들이 4,697억을 매도했는데 대형주 쪽에만 무려 4,190억이 쏠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나온 거고요. 전기전자 쪽에 또 비중이 많은 이유는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을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불안해?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이 조금 애매해? 이렇게 나온다라면 또 매도를 보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악재가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다라고 본다라면 아직은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 3일째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의 방향을 상승으로 보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잠깐의 악재나 작은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부담감도 좀 많이 느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그죠? 네. 평소 어제보다도 그저께보다도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평소 주말장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도 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늘어난 게 그게 결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일단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매도만 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주춤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마감 시점에서 조금 더 주춤거리는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매수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외국인 말고 이제 연기금 쪽도 한번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방어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막 매도를 계속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냥 그대로 쭉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방어 물량도 없어요. 그럼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금융투자도 같이 갖다 내리 꽂아버립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모아왔었던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오전 동안에 간을 좀 보다가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전부 다 차익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나타난 수급의 전환 포인트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강력하게 잡아줍니다. 니들 팔 거야? 다 갖고 와. 내가 다 사줄게. 왜냐면 증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다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증시 대기 자금으로 지금 42조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언제 집행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계속 장이 올라가니까 조금은 아쉽거나 약 올랐을 거예요. 내가 아직 못 샀는데 왜 올라가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오늘처럼 푹 하고 담가주니까 생각할 거 없죠. 바로 지금 사야 해. 라고 해서 진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하방으로 봤다라면 개인들은 시장을 상방으로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기관들 총계 먼저 살펴볼게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즉 시장의 버팀목이거나 또는 이제 시장을 상승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전부 다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선물 인버스를 샀네요. 그것도 곱하기 2. 네.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즉 시장의 하방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KTNG를 매수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KTNG는 방어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파생 쪽으로의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생도 아래쪽 하방을 보고 있다. 기관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봤을까요? 금융투자가 아마도 그렇게 봤겠죠. 금융투자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인버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그런 모습 없죠. 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나 또는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왜 팔지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기도 하죠. 저는 이제 100% 수익률이 일단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카오로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뭐 어쨌건 기관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의 움직임들은 일단 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과 함께 그 다음에 방어를 해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디톡스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오늘은 메디톡스가 좀 강하게 올랐네요. 뭔가 재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카카오 매수,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정책적인 수혜주들이죠. 그래서 SLT는 헬스케어도 오랜만에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인버스 쪽에 투자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약간 하방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기관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을 하방으로 크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 쪽에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면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은 당연히 인버스 다 갖다 팔고요. 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은행주도 샀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약간은 지금 독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니네들 파는 거야? 갖고 와. 내가 다 사줄게. 니네들 한번 엿먹어봐. 이런 식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쪽과 엇갈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3월 말처럼 아주 저점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간 단계에 걸쳐진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시점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좀 매수가 쫙 하고 들어와 준다라면 지수가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뭉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금이 많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막 밀어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은요,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물론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눈치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이때 갭이 형성되는 그 지지선, 그 아래쪽까지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950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지지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이지만 이때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강력한 그런 지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쯤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작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 이후에 다시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수급 주체들이 좀 잘 캐치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지션만 잘 보고 가시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이 기회인 것은 맞죠. 기회인 것은 맞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하락한 뭐 개파락도 있었고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의 역사를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그 꽃이라는 시에 보시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꽃이라는 시가 아닌가요? 아무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든지 이제 이런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가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개구리도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근데 이게 꼬리를 조금 더 달아줬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꼬리가 약간 약하다는 게 저는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 했다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지선 잘 지켜줬고 반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어떤 싹수는 조금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주말 동안에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것인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시면 되는데 지금은 약한 보합세, 약보합세로 마무리된 데다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 어떻게 주말장을 마무리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말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뭐 계속적으로 고민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걱정과 고민은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또 시장 분석을 또 해놓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오늘 마감 시황에서 건질 것은 딱 그겁니다. 시장이 밀리긴 했는데 이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뒷심이 조금 부족했다. 그 뒷심이 연기금이나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배반을 좀 심하게 때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자리를 개인들이 메꿔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크게 빵꾸가 난다거나 큰 형태의 움직임은 부담감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 하향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추세를 바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또 미국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